안녕하십니까, 한관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5개월 정도 이제 토지 분양이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대행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하는 업체들이, 의뢰형 업체들이 있어서 그 일에 좀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5월부터 좀 좋은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아일랜드는 그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이제 고객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제대로 부동산에 근접하고 또 제대로 또 합리적인 어떤 가격으로 또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잡이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내부적으로 또 한국 아일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토지 쪽에 제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좀 지식을, 좋은 말로 하면 재능 기부죠, 그죠? 그 지식을 좀, 상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상식을 많이 알면 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상식을 많이, 부동산 관련된 상식을 많이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넓히시는데 도움이 되어서 합니다. 요번부터는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또 뭐 초급 정도의 우리 고객분들 기준으로 초급분들의 지식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중급, 고급 이 나누어 보면은요, 이 나누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급 나오네요. 초급, 중급, 고급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나중에 맞춤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급이라 그러면 부동산 전체를 말할, 토지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부동산 전체를 이야기 두면, 실제로 우리 지금 2030 세대들 요번에 전세 사기로 해서 연끌을 했는데, 전세 사기로 해서 참 상처 피해를 입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이유를, 왜 사기를 당할까? 라는 이유를 되짚어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세를, 이 아파트 가격이, 이 땅 가격이, 이 빌라 가격이, 여기 다가구 가격이, 이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 이게 얼마가 합리적인 가격인가? 그게 보면 이제 매매 가격도, 우리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매매 가격을 실질적으로 사이트가 많죠,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시세를 알면 당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냐면 땅값을 알아야 되겠죠. 토지 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아파트나 다가구나 빌라나 지으면 뭐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에 건축을 하겠죠.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평당으로 할게요. 3.3제곱미터 1,000만 원이다. 건축비가 뭐 콘크리트로 했을 때 뭐 실행단가라고 합니다. 보통 건축회사에서는, 건설회사에서는 실행단가는 뭐냐면 세금이든 다른 부수적인 거 다 빼고,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축을 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 요걸 이제 실행단가를 뭐 또 평당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잡으면 그럼 건축 면적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뭐 84제곱미터다, 30평대죠, 그죠? 30평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곱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 5억이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그럼 아파트 가격이 5억인가? 5억은 아니죠.
요거는 실제 비용입니다. 이게 땅값과 건축비와 나머지 세금, 그 다음에 용역비, 인건비를 다 합친 게 그게 실행 단가로 했을 때 5억 정도를 보시면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플러스 이 가격 리베이트가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뭐 역세권, 요새는 세권이 많아요. 뭐 학군이 있으면 학세권, 그 다음에 뭐 병원이 있으면 병세권 쭉 있더라고요. 그럼 상권이 있으면 상세권 쭉 있죠. 근데 요런 게 이제 주변에 있으면 이게 플러스 또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뷰가 조망이 좋고 한강뷰가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세가 나옵니다. 요 시세가 나오면 이게 7억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7억이다. 이게 뭐 다가구든 빌라든 뭐 다세대든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그러면 이 빌라 이 건물 가격에 대출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이 돼 있다. 설정이 대출이 그러면 은행에서 120%나 130% 잡겠죠. 설정은 그러면은 뭐 4억 8천에다 5억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 설정 금액 5억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부동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시세가 그러면 7억인데 내가 여기에 전세를 3억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7억짜리 시세에 설정이 벌써 5억이 돼 있는데 내가 3억 전세로 들어간다?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급분들 앞으로는 우리 20대 2030 세대 분들도 앞으로 이 한국 아일랜드 유튜브를 구독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에 기초적인 상식, 유튜브는 이게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15분 넘어가면 또 안 듣잖아요. 시청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의할 거는 많은데 이 뭐 10한 2, 3분, 15분 이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해 두고 하고자 하는 지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셔 주시고 그러다 보면 2030부터 해가지고 시니어 우리 80, 90 이 정도 뭐 이제 80, 90 이렇게 우리 시니어 실버 세대분들이 이제 뭐 지금 뭐 부동산 뭐 매입을 하고 땅을 사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초급이라는 것은 또 요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시세를 볼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건물에 대한 시세를 볼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말하는 건 100% 정답은 아닌데 합리적인 가격이 이렇다 할 정도는 시야는 분명히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은 중급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땅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 땅이란 것은 땅을 사는 매입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건물뿐 아니고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땅이든 아파트든 집이든 그걸 가격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산 거는 뭐 사다고 경매에 막 뛰드는데 굳이 경매에 복잡하게 뛰들어서 실패 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게 막 나는 그저 사게 사야지 뭐 좋은 거 검색할 때 제일 참 답이 애매해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대화 속에서 컨설팅하는 대화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중급 정도로 넘어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뒤에 땅을 또 이해를 해요. 우리 땅도 지목을 한번 봅시다. 이 땅의 지목이 28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은 어떤 땅이 비싸고 어떤 땅이 상가 이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지목이 28가지인데 가장 싸게 이제 아파트를 제외하고 우리가 전원주택이다 뭐 펜션이다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다 뭐 제주도에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2동짜리 안거리 바깥거리에서 이쁜 집을 짓까 나도 즐기고 또 여기 한 달 살기 세를 줘서 한 달에 200만원이다 250만원 받는다 20평짜리 2동을 짓는다 요즘 완전 대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뭐냐면 지목이 뭐 우리 흔히 사는 제일 지금 사게 사는 게 이제 과, 답, 임이잖아요. 그죠? 농지 요건 임인데 이런 땅을 사야만 가격이 사겠죠. 그걸 사서
결국에는 이런 땅들이 뭐냐면 마지막에 목적은 뭐냐면 대지로 되는 과정. 이 대지로 전환이 될 수가 없는 전과 전과 답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뭐 상수도, 그 다음에 도로, 폭, 전기, 오폐수, 정화조 이런 게 이제 다 갖춰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사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사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이거로 전환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대기사죠. 그럼 이렇게 전환되는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28가지 중에는 뭐 공장 부지 있고 창이라고 그러죠. 뭐 하천 부지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28개.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한 21가지 정도 되죠. 중급 정도 되면 이런 정도 지식을 좀 여러분들 가져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 자연 녹지 다 아시는 자연 녹지가 있을 것이고 계획 관리 지역이 있을 것이고 관리 지역에 또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뭐 보존 관리 지역이 있을 것이고 잡종지가 있을 것이고 뭐 쭉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있을 것이고 건축이 되는 땅, 안 되는 땅, 건폐율이 제한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요 이 보도편이 잘 안 되네. 목적은요 합리적인 내가 바가지 서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사기당하지 않는 과정들, 그 다음에 전세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과정들, 이런 걸 아시고 나면은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 가면 책도 많아요. 책도 많고 뭐 또 유튜버는 사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상식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런 걸 들어보면 어쨌든 되게 복잡한 게 있고 그런데 저는 가능하니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 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중급이고 고급 나름 내가 고급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정보. 이 정보라는 것은요 남들이 모르는 내만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어디 그거는요 이제는 내부자 정보를 해가지고 다 법에 걸려요. 뭐 옛날 LH 사건처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오픈되어 있다. 국책사업과 시책사업 등 도책사업 등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 다 공시를 한다. 지정고시도 하고 확정고시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거는 이거는 오픈되어 있다. 부지런을 하면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근데 남 모르는 정보, 그래서 남 모르는 정보를 빨리 알고 사게 사가지고 땅값이 확 튄다. 이런 정보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데 정보를 기대하다 보면 자꾸 기획부동산이나 뭐 이상한 뭐 나쁜 어떤 업체와 관련이 되고 나쁜 지인하고 연관이 되면은 여기는 뭐 이런 일이 있어 여기 해놔 이거 좋은 정보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래가지고 부지런히 이렇게 하시면 정보는요 또 뭐냐면 정책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그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고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정보 말고 고시된 정보를 가지고 정책과 관련돼서 예산도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뭐 제주 이공항 쪽에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쪽에 그 다음에 제주도 뭐 신안 월드타운 쪽에 그 다음에 제주 지금 신항만은 앞으로 몇 년 뒤에 되겠습니다만은 제주 구제주권의 신항만 쪽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급 정보하고 이런 거 다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땅을
어디에 가격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잘못 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힘든 게 있어서 소액을 1억 미만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들이 많죠. 쭉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재들이 참 많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도시는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서울 경기권하고 제주도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현실입니다. 팩트고. 그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제가 또 정보라 하는 건 뭐냐면 다 여러분도 다 부지런하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정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확정고시, 지정고시 되는 정보들 말씀드린 거예요. 정책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거. 여러분들은 접근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런 정보라는 것은 저만 아는 정보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부지런하니까 더 섬세하게 보니까 합리적인 정보도 다 제공을 많이 해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관련도와 좋은 인연이 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2030 세대부터 시니어 실버까지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좋은 강의를 해주는 한국관련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